3년 때부터 주식을 해갖고 29살에 은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배당으로만 자산 구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상품에도 넣어야 될지 아니면 이대로 가도 괜찮을지. 지금 이게 부자가 됐어요? 부자라고 할 수 있어요. 대단하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다고요? 네.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단하네. 지금 연 720 정도 배당이 나오는데 그것만 주식 구성이다 보니까 조금 아니 지금 나이가 23입니다. 23이에요? 네. 그럼 100% 주식해야죠. 근데 펀드도 하는 게 좋아요. 렌즈 펀드 하세요. 우리 셀럽맨 펀드라고 있어요.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틀어야 돼요. 그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대단하시네. 근데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교수님 제자로. 제자로 지금 너무 존경하는 분이라서. 네네네. 뵙고 싶어 갖고 왔어요. 네네. 그럼 펀드 가입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부산의 어떤 부산 대학교에 공동 기숙사가 있대요. 부산에 있는 대학. 근데 거기에 사람이 저를 연락해서 강의해주고 우리 대학생들한테 가르쳐달라고 해서 갔는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한 20억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20억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 대학교 나와서 군대 갔다 나와서 막막했대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딱 생각한 게 대학교 기숙사에 상암이 되면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서 차도 나오고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이 나오니까 월급의 90%를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났더니 그게 20억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학생들은 잘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고 최근에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인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연히 제 유튜브를 보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60만 원 사교육비를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했대요. 엄마가 그렇게 해라 그래갖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자기가 1억 4천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런 좋은 케이스도 있다 그랬더니요. 악플이 정말로 저를 우울하게 만들 정도로 악플이 많아요. 우리 애들을 저렇게 어느 교회에 또 어떤 유명하신 분은 저를 적그리더라고. 이렇게 자기 유튜브에 올렸어요. 내가 남치고 일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갈 길이 멀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돈에 대한 교육. 그게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그대로 네.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그냥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되니까요. 작년에 국민들이 다 주식하고 돈 번다고 다 주식 계좌개설하고 주식 투자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투자한 사람들 지금 보게 되면 수익을 따지면 플러스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올라가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한국의 또 비슷한 미래를 봐서 경제 전망이 3년, 5년, 그래서 미래 전망 좀 간단하게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 네, 저는 첫 번째 질문하신 것 중에서 수익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기자들이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옵니다. 수익률이 안 좋은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그냥 사람들은 특히 이제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뭐 20% 벌었어요. 아니면 20% 손해봤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렇게 돈을 버는 거를 그러니까 대부분 기자들도 그렇고 대부분 질문이 그래야 되거든요. 나는
아까 저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지금 어떤 데 투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이 질문이 아니고 대부분 몇 퍼센트 벌었어요, 몇 손해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투자할 건데 그게 왜 중요할까? 더 신기한 거는요, 기자들, 특히 이제 주식 관련된 기자들의 너무나 놀랍게도 기자들 중에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기사를 씁니다. 주식에 관한 기사를. 어메이징 하지 않아요? 한 번도 주식 투자 안 해본 사람이 주식 관련 기사를 씁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갈 길이 머는 거죠. 내가 테슬라를 샀으면 왜 테슬라를 샀느냐? 어떤 사람은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테슬라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리에도 좋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나쁘다고 난 기사 안 샀다. 이런 게 질문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난 50% 벌었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다 도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얘기해서 나는 테슬라를 왜 샀을까요? 이런 머스크가 갔을 때 산 거예요. 이런 머스크가 너무 멋있어 보여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삼성전자 왜 샀어요? 삼성전자 반도체가 있는데 경쟁력은 어떻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자들도 그런 얘기 안 해요. 벌었어요. 그 다음에 최고 그런 얘기예요. 미국 이자 올라가는데 주식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금융 후진국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국민연금한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왜 한국 주식 안 사고 왜 미국 주식을 사냐? 국민연금인데 귀하게 한국 사람들이 번 돈인데 왜 그걸 왜 투자하느냐 얘기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한국은 엄청난 포텐셜이 있는 나라예요. 제가 그냥 한국 사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외국을 다 당하는 거잖아요. 일단 중동은 투자 못해요. 종교적인 이슈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 세계에서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갈 나라는 딱 5개에 불과합니다. 미국, 중국, 한국, 독일, 메이비 없어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스스로 비하를 해요.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해외 가서 보세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가끔 일할 때 스타벅스에 가서 일하는데 여러분들 핸드폰 놓고 화장실 갔다 올 수 있어요? 한국은 가능하죠? 베트남은요 핸드폰 걸고 누가 오토바이로 치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한국이죠. 인터넷 세계에서 제일 빠르죠. 가장 영리한 민족 중에 하나죠. 근데 왜 한국이 잘못될까라고 얘기하죠? 너무 궁금해요. 왜 그럴까? 우리는 너무너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나쁘다 그러니까 전부 공매도가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기자들한테. 공매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공매도가 뭔지 모르죠? 근데 나쁘다 그러잖아요. 이 기자예요. 그리고 그러면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테이퍼링이 된다는데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안 팝니다. 안 팔아요. 기업은 다 서바이벌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온 매스컴에서 난리가 난 것처럼 얘기합니다.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충당하고 앞으로 뭐 5년, 10년을 거기서 확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좀...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대학 기금 같은 경우 보세요. 대학 기금의 주식 비중이 얼마라고 보세요? 네, 대학에 그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경제학교 교수도 많죠. 제로예요, 제로. 다 은행에 넣고 있어요. 고갈이 될 수밖에 없죠. 설명되어 있는 자료 잠깐 보니까 세 가지 간단한 걸 여쭤보고 싶은데 광주에 익스프레스가 해가지고 다른 대도시들 많은데 그거하고 광주에만 있어서 광주 출신 그래요? 특별하게 선택하신
뭐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네이밍을 익스프레스라고 하셨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화요일, 토요일 근무하시고 일요일, 월요일 휴무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저희들 일반적인 네, 맞습니다. 예. 지금 5일 근무하고 뭐 쉬는 거라고 조금 다른 패턴으로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첫 번째는 그 시간에서 말씀드리면은 한국이 이제 52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이제 고객들이 쉬는 날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근데 광주에 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대도시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대구도 열었고요. 부산도 열었는데 광주에 한 이유는 희한하게 대구는 저희가 한 달이면 한 10번을 가요. 그만큼 대구 분들은 이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호남 쪽은 이상하게 투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내가 가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100% 펀드죠.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삼성전자 한 주씩 사주고 이런 게 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게, 아이한테 이런 주식이라는 거를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지, 삼성전자를 사놓고선 돈 버는 거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펀드는 이제 3개월마다 저희가 편지를 보내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삼성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TSMC 투자하고 디즈니 투자하고, 그러면 설명을 해요. 우리가 디즈니 투자한 이유가 이러이러한 투자했다. 그럼 그 아이가 그걸 읽어보고, 내 돈이 여러 데 들어가 있구나, 이제 그걸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펀드의 장점은 작은 돈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설날에 10만 원 정도 벌었으면 그 중에서 50%는 내가 펀드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근데 주식은 5만 원 갖고 투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지식이 없는데 그거를 그냥 그리고 엄마가 사주면 안 돼요. 아이들 이름으로 계좌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 돈을 이제 알게 되고, 아이들이 이제 자기 돈이 모인다는 걸 깨닫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1,000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되고 1억이 되면요, 아이들은 눈빛이 달라져요. 내가 이제 부자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 돈 갖고 어떻게 될 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태인들은 그걸 알거든요. 한국은요, 사회에서도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직원들 보면 너무 놀래요.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을까? 제가 멘치 자산운용에 와갖고요, 제일 놀랐던 거는, 여러분도 놀라지 마세요. 멘치 자산운용의 직원 중에서요, 한 명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식에 투자하는 업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직원들 중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연히 펀드도 투자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퇴직연금을 전부 다 바꿨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게, 주식 펀드에 투자하게 했죠. 처음에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원망을 들었는데요. 7년이 지나니까 그 당시에 직원들 평균 수익률이 한 50%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다른데 우리 경쟁사라든가 7%더라고요. 평균. 그래서 그거 봐라, 이게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다. 또 오랫동안 기다리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죠. 한국은요, 거의 다 지금 퇴직연금이 20년째 투자하고 있는데 2% 많습니다.